자,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75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내용은 나중에 이제 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키포인트라는 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일단 두 가지 버전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버전은 여기 그려져 있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원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냥 보세요. 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중심의 좌표가 O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원 밖의 한 점 P가 있는데 여기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하나를 Q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Q까지의 거리를 재보자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이렇게 잴 건데 이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를 찾아보세요 예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선분을 그을 건데 가장 짧을 때는 요 근처 어디인 것 같습니다. 그죠? 좀 그려볼게. 만약에 Q가 움직이면 얘가 선분의 길이가 Q를 따라서 요런 식으로 길이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가장 짧을 때는 요 근처 어디인 것 같고 가장 길 때는 요 근처 어디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포인트로 잡을 거는 원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을 때 표준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야. 뭐였니? 부경아. 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딱 두 가지.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의 좌표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이 등장하면 중심을 이용하세요예요. 알겠죠? 그러면 중심을 이용하면 원의 중심과 원 밖의 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처럼 연결했을 때 원과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요렇게 그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거냐면 P점에 가까운 곳까지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거고 P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요 녀석이 최대 거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중심 연결하자야. 알겠지? 중심 연결하자. 괜찮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될 건데요? 나중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가 P 좌표와 중심의 좌표 또는 뭐 여기 지름 양 끝의 좌표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P점 좌표와 중심 좌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를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최소값, 여기 좌표를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최대값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보통 이런 좌표들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P점까지 거리를 구해. 이거를 거리 D라고 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보통 이제 주어지거나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최소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은솔아, 최소 길이는? 아니 Q1, Q2 그러니까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되죠? 빼요. 최대 길이는? 더해요. 요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이라고 했다 그래서 외워가지고 D가 뭐고 R이 뭐고 이렇게 대입하지 마시고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요런 상황일 때 요런 상황일 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그려놔봐. 이번에는 원이 요렇게 있고요. 직선 L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려봐. 되겠지? 그러면 직선 L에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P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P 했을 때 직선에서 P점까지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먼저 P점이 여기 있을 때 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요. 이런 얘기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 거리란 말이야. 이 길이가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뭘 그리면 돼?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인 녀석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수직. 그러면 직선에 가장 가까운 곳 여기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거고, 직선에서 제일 멀리 있는 쪽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긴 거리가 되겠죠. 최대값이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조금 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또 얘기해 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D라고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D. 그러면 최대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D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여기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최대 거리가 되겠죠. 또 최소 거리는 점과 중심, 원의 중심과 직선 L까지의 거리 D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반지름만큼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빼기 R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점에서 점까지 거리와 비슷하게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지, 그치? 요 정도로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뭐 여기서 뭐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세요, 이럴 때 원의 중심을 활용을 합니다. 어쨌든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이 등장하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원의 표준형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고, 아울러서 반지름 길이까지 찾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올라가 볼게. 자, P점 6,2와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위의 점 Q에 대해서 선분 PQ 길이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일반형으로 주어진 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바로 갈게요. 자, x 짝꿍들은 x제곱이랑 4x니까 절반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쓰고, 상수항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죠? 더하기 y도 1차 계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절반 마이너스 4 제곱, 이렇게 하면 상수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 4니까 빼기 4, 두 번째 항에서 16이니까 빼기 16,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더하기 10은 0, 이렇게 정리하면 얼추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소정아 얼마니?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1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그랬어요. 중심 찾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원을 그려가지고요 6,2를 찍어 보겠습니다. 따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문제 뭐 있지만 이미 원을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은 6,2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왕이면 좀 맞춰서 그립시다. 6,2는 x좌표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보다는 밑에 있을 거니까 원 밖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 찍어 놓으면 되겠죠. 어서 봐. 6,2 이렇게 P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Q라고 했으니까 이런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에서 Q, 원 위의 점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재겠다는 얘기인데, 아까처럼 또 표현해 볼게요. 뒤쪽으로 가면 Q가 뒤쪽으로 움직일수록 선분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다시 Q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선분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이런 길이를 갖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P점을 연결해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분을 그었을 때, 직선을 그었을 때 P점에 가까운 곳과 가장 먼 곳 두 곳이 각각 PQ 길이가 가장 짧은 곳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을 만족하는 곳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처럼 교점을 찾을 거냐예요. 지금 여기 교점을 찾을 거냐. 그게 지금 수월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쌤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마이너스 2,4, 6,2를 지나는 직선을 그은 거니까 요 직선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면 y는 어쩌고 저쩌고 구해지겠지. 요거랑 누구랑 연립을 하면 돼?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을 하면 돼. 얘네들 꼭 찾을 수 있어. 그런 다음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방법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간결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과 P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구해놓은 다음에 짧은 거리는 반지름을 빼고 긴 거리는 반지름을 더하고,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O라고 할게요. O. 그러면 먼저 O에서 P까지 원 밖의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와 6,2의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 6 빼기 2 빼기 2의 제곱은 64 더하기 4 빼기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루트 68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인 걸 알았으니까 최대값은요 OP 길이 루트 68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더하면 되겠고, 최소값은요 OP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대문자 m 곱하기 소문자 m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합차 전개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68 빼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시우 괜찮니? 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야, 유형 하나 정리했고요.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발전 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문제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 B 두 점이 있는데 A에서 P가 뭔지 모르겠어요. A에서 P까지 거리, 그 다음에 B에서 P까지 거리가 거리 비율을 줬어요. 실제 길이는 모르겠는데 그 거리 비율이 2대 1이래. 2대 1.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다가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1,1과 2,2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A점, 그 다음에 2,2 여기 B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라는 점을 찍을 건데 P점을 찍으면 A에서 P까지 거리와 B에서 P까지 거리를 보려고 해요. 근데 그 길이 비율이 2대1 딱 2배가 돼야 된대. 2배.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봐봐. 선분 AB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치면,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선분 AB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선분 위에서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P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2대1을 만족하는 무슨 점을 찾으면 돼요? 내분점을 찾으면 되죠. 요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 비율이 2일 때 요만큼 길이 비율이 1인 첫 번째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야 사실. 괜찮나요? 그러면 찾아볼게요. A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점은 2,2니까 요거를 2대 1로 내분점을 먼저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X좌표는 얼마? 3분의 크로스 곱 4 빼기 1, 3 여기가 1이고요. Y좌표는 얼마겠니? 느낌상?
A점의 X좌표, Y좌표가 같고 B점의 X좌표가 Y좌표가 같으면 AB는 어떤 직선 위에 있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지. 그러니까 내분점 P도 Y는 X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같기 때문에 1이겠죠. 얘도 구해봅니다. 그래서 더해서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 1 똑같죠. 그죠? 1,1. 그래서 첫 번째 2대1을 만족하는 점 하나를 찾았어요. 요런 점 하나 찾은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이게 선분 AB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좌표 평면상에 2대1을 만족하는 점들은 다 모아놓을 거야. 그럼 생각해볼게.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AB와 선분 AB와 수직이 되도록 요렇게 점선을 그려볼게요. 다시 말하면 요쪽 영역이랑 요쪽 영역을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A에서부터 P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 비율이 2대1을 만족하는 또 다른 P점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이쪽에다가 찍으면 될까요? 그러면 요렇게가 2대1이 만족이 될까요? 좀 이상해지지. 무슨 얘기냐면 쌤이 빨간색 점선 기준을 잡아봤는데 그 점선 기준으로 왼쪽으로 넘어오면 A쪽에 가까워집니다. 왼쪽으로 넘어오면 A쪽에 가까워져요. A쪽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야? 2대1의 비율이 깨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빨간색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야 2대1을 만족할 수 있어. 그래서 요런 점들을 몇 가지를 찍어보면 한 요쯤 찍어보면 2대1, 즉 2배 정도 길이가 될 것 같고 한 요쯤 찍어보면 2대1 정도 될 것 같고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느낌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한 요 정도 찍어 놓으면 2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거리 비율이 2대1을 만족하는 건 무수히 많을 거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뭔데? 실체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쪽 풀이가 있지만 우리 해볼게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P가 돌아다니는 점, 그래서 돌아다니는 점을 미지수로 세팅하는 자취방정식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지금 여기서 점을 몇 개 찍어 봤던 거는 이 문제의 상황을 해석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요거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P라는 걸 미지수로 세팅하고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2대1이다. 요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우리가 루트를 벗기려면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차이 제곱의 합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이 풀이가 좀 귀찮은 문제니까 한 번은 적어보세요. 옆에 풀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봐야 내가 요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푸는구나를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루트 벗겼으니까 됐고 계산은 좀 이따 할게요. 정리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P까지 거리의 제곱도 루트를 벗겨요. 그러면 2,2까지 거리니까 x 빼기 2제곱 더하기 y 빼기 2제곱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 구해놓기로는 AP 제곱, BP 제곱을 했으니까 선분의 길이비가 있으면 이 녀석은 제곱의 비로 바꿔주면은 우리 써놓은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AP 제곱 대 BP 제곱은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 제곱 비율이니까 몇 대 몇? 4대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곱비니까 4대 1. 자,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 BP제곱에 4 곱한 게 AP제곱에 1 곱한 거랑 같다니까 결국은 AP제곱이 BP제곱의 4배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AP제곱은
전개해서 쓸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요게 이제 지금 ap제곱이고요. 같다 4배의 bp제곱을 쓰겠습니다. 전개할게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다. 네. 자,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보니까 우변에 있는 녀석이 4로 더 커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싹 다 이항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부터 가볼게요. 3x제곱 그 다음에 우변의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16인데 좌변에서 2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8x 상수항은 나중에 한 방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도 3y제곱 똑같죠 구조가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가 또 될 거니까 마이너스 18y 이제 상수항 계산하겠습니다. 자, 우변에 괄호환이 8이니까 8, 4, 32에서 좌변에서 1, 2개 넘어올 거니까 빼기 2 여기는 한 방에 30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추 이게 원의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왔죠? 그런데 원의 방정식은 필수 요소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수에 3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싶니? 3으로 나누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보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y제곱 빼기 6y 더하기 10은 0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벽히 원 같죠, 그죠? 왜냐면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1차 개수 절반의 제곱 상수항 나중에 정리할게요. 1차 개수 절반의 제곱 그러면 상수항은 9, 9 두 개 나오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10 마이너스 8 넘기면 8 이렇게 되네요. 은솔아 집중.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는 좋았어요.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니까 얘는 x, y가 누구였냐면 p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p점이 돌아다니는 녀석이 뭘 만족해요?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야. 즉 중심의 좌표가 3,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 2루트 2인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들이 모두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좌표 표면상의 상황을 그려볼게요. 중심이 3,3에 있고 여기가 3, 여기가 3 이렇게 표현할게요. 중심이 3,3에 있고 반지름이 2루트이면 3이 기니 2루트가 기니 3이 크죠? 이 말은 뭐야?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할게요. 원이 이 정도로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아까 점을 찍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A점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 2에 해당하는 게 적당히 이 정도 있는 건데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2대1을 만족하는 점들이 지금 원 까맣게 그려놓은 저 점들이 전부 P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그려보면 만약에 이 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거리와 여기서 거리 B가 2대1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여기 P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만큼 거리와 요만큼 거리가 2대1이라는 얘기야. 해석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놓은 녀석 누구냐면 AB를 성분으로 연결했을 때 요 점 있죠? 요 점이 A와 B의 2대1 내분점이었던 거야. 이해되니?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요 방정식 찾았고 원의 방정식 찾았고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2루트이면 파이 r 제곱으로 넓이 구하면 답은 찾을 수 있어요. 답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만족하는 이 점이 돌아다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떤 도형이다?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해석할 때 점을 몇 가지를 찍어봤는데 결국은 맨 처음에 찾아놨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위의 2대1 점을 시작으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요. 알겠죠? 조금 더 단순화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요렇게 두 고정된 점이죠. 두 정점으로부터 여기가 일정한 고정된 길이 b가 있죠. 두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정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길이 b를 가지는 점의 자취 방정식은 원으로 나온다. 알겠죠? 원으로 나온다. 그래서 계산은 비율식 세워서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생기는 자취 방정식 도형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예전에 내분점은 배웠는데 사실 여기 있는 외분점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그래서 요거는 정규 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외분점을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줄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런데 알아두면 뭐 당연히 좋겠죠. 알아두면 당연히 좋을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나올 건데 조금 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공간 있니? 외분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분점은 여기 외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을 얘기합니다. 바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바깥. 그러면 간단하게 수직선상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좌표 숫자 대응 관계가 A랑 B 이렇다고 볼게요. 자, 예전 기억을 더듬어 봐봐. 내분점은 A와 B 선분을 연결한 여기 선분 사이에 내분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내분점이니까 선분을 자르는 녀석이야. 그런데 외분점은 그 점이 자르는 점이 선분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분 바깥쪽이라는 거는 이쪽과 이쪽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선분 바깥쪽에. 그러면 내분점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만약에 내분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거리가 M 대 N이야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누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 A점 B점에서 거리를 이렇게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분점은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칠해 놓은 영역에 있어야 바깥쪽으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외분점 M 대 N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 P라고 할게. B의 오른쪽에 외분점 P가 있을 때 여기 거리 B는 M 대 N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처럼 A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M일 때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N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분점이 이렇게. 그럼 지금 비율 길이를 봤을 때 M이 커요? N이 커요? M이 크죠, 그죠? 왜냐하면 B 오른쪽으로 가려면 A에서 더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M의 비율이 N의 비율보다 클 때
B의 오른쪽으로 가는 외분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외분점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Q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부터 Q까지 거리와 이렇게 되겠죠. 요게 M일 때 B에서부터 Q까지 거리는 요게 N이 되는 겁니다. M된 외분점은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럼 이때는 M이 큰가요? N이 큰가요? N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N쪽이 커요. 그래서 외분점은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몇 대 몇이다 라는 그 숫자가 있을 때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치? 내분점은 무조건 안쪽에 있어서 한 군데 딱 찍히는데 외분점은 M, N 크기 관계에 따라 B의 오른쪽 또는 A의 왼쪽으로 다 갈 수 있어. 자, 그런데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쌤이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외분점은 결국은 내분점 계산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P점 기준을 볼게요. P점의 좌표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P 길이는 지금 위치상 X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X 빼기 A로 구하면 되고요. 선분 BP는 P가 또 B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X 빼기 B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AP 대 BP가 M 대 N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AP 대 BP는 X 빼기 A 대 X 빼기 B가 되고 요게 M 대 N이야 라고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PX 좌표니까 여기서 X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외항의 곱부터 써보겠습니다. N 곱하기 X 빼기 A가 M 곱하기 X 빼기 B야. 목표는 X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NX 빼기 NA는 MX 빼기 M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NX를 이항하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MB를 이항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MB 넘어왔습니다. 빼기 NA는 MX 빼기 NX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논리는 이렇다고요. 자, 그래서 옆으로 넘어올게요. 우변에 있는 MX 빼기 NX에서 X를 묶어내서 좌변을 먼저 쓸게요. 그러면 M 빼기 NX 이렇게 될 거고 는 우변은 그대로 MB 빼기 MA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분점을 봤을 때 M 대 N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요, M, N의 크기가 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A의 왼쪽에 치우쳐지거나 B의 오른쪽에 치우쳐질 거기 때문에 M, N 크기가 같으면 1대1이잖아, 그치? 그거는 1대1 외분점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M, N은 같을 수 없으니까 M 빼기 N은 0이 될 수 없어요.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찾는 M 대 N 외분점은 M 빼기 N분의 MB 빼기 MA 이렇게 돼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니? 이게 결론인데 잘 봐봐. A점은 A였고 B점은 B였는데 요거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위에 있는 저 결론이거든.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X는 우리 내분점 구할 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분모는 더했는데 일단 배치할게요. M과 N 배치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크로스 곱했었죠. 내분점 구할 때도 크로스 곱하면 MB 그 다음에 NA 이렇게 될 건데 위의 결과에 따라 얘네 둘은 내분점일 때는 플러스로 연결했지만 외분점일 때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됩니다. 끝이야. 이게 외분점 구하는 방법. 은솔아, 네. 집중 못해? 네. 못해? 네. 아니요.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 빼기. 그렇지. 내분점 구할 때, 외분점 구할 때는 우리가 내분점 구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만 바꾸면 돼요. 둘을 연결할 때 플러스로 연결하던 걸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외분점 구하는 거야. 요거를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해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구하기 2대1 점을 구할 때 가장 구하기 쉬운 게 내분점이라고 했어요. 여기 맞죠? 그러면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거리까지 비율이 2대1이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연장 또 해볼게요. AB를 연결한 직선의 연장선 위에 2대1을 만족하는 2대1을 만족하는 외분점도 존재하겠죠. 내분점 찾았으니까 외분점도 존재할 거야. 그래서 외분점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하고 Q라고 해볼게요. 괜찮죠? 2대1을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점 내분점, 외분점 구해보자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공간이 조금 없으니까 여기로 내려와 볼게요. A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고 B점은 2, 2였는데 요거를 아까는 2대1 내분점 찾았다면 이번에는 2대1 외분점을 찾아볼게요. X좌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대1 배치하고 크로스곱 4 빼기 1 이렇게 해놓고 더하면 내분점인 거고 빼면 외분점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분의 5니까 얘는 5겠죠. 그런데 좌표가 똑같으니까 외분점 Q는 X좌표나 Y좌표나 5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Q 좌표가 5, 5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자,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거리 B가 2대1을 만족하는 점들을 무수히 많다고 알고 있고 이제 찍어봤는데 그 중에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는 찾아놨어요. 근데 특징을 봐봐. 내분점 P는 사실은 A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죠. 그치? 그 다음에 외분점 Q는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죠. 괜찮니?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원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얘랑 얘는 A를 기준으로 가장 짧게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이니까 얘네 둘이 뭐가 되겠어요? 원의 지름이 되겠죠. A에서 가장 짧게 A에서 가장 멀리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앞으로는 두 고정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원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내분점을 구하고 외분점을 구해서 걔네 둘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도형의 원의 지름의 양끝 좌표야 라고 하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짧게 정리할게요. 아폴로니우스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으면 이게 지름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정리해둡니다. 그래서 외분점을 구해 놓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내신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외분점 구하라고는 나오진 않고 위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P를 미지수로 놓고 비율에 따라서 같다라고 비례식 세워서 원의 방정식 도출하고 중심좌표, 반지름 길이 이렇게 찾는 게 맞는데 이제 만약에 객관식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외분점 구하는 걸 적용해서 정답을 좀 더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